즉 배제해야 할 개발 이익과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할 가치 상승분을 명확히 분리하고 후자가 감정평가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전문 변호사가 개입했을 때 보상금이 실제로 크게 달라지는 핵심 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정주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신 경우 조합이 산정한 금액을 받고 부동산을 넘기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개발 현금 청산은 감정평가부터 시작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보상금 증액 소송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보상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재개발 전문 변호사들은 바로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상금을 최대한 증액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참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전국에 약 37,000여 명의 변호사 중에 약 300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담정에는 저를 포함해 3명의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같은 재개발 전문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결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금 청산금이 처음부터 낮게 책정되는 이유는 조합이 악의적이어서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조합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 보수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 시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이 감정평가 단계에서부터 평가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최대한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조합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평가의 기준이 된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절한지, 인근의 실제 거래 사례와 현저한 차이는 없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부동산이 가진 입지, 형상, 접근성 등 개별 요인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는 현금 청산 절차 전체의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재개발 현금 청산은 감정평가,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앞 단계에서 형성된 논리와 평가의 기준이 그대로 다음의 평가 단계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감정평가의 의견서를 작성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사실관계 검토를 하는 것을 넘어 향후 수용재결과 법원 소송에서 활용될 전체 논리를 미리 설계합니다. 평가사의 판단이 어떤 점에서 현실과 어긋나는지, 왜 비교 표준지를 바꿔야 하는지, 반영해야 할 가치 상승 요인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관된 논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가 단단하면 수용재결위원회와 재판부가 사건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보상금 증액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보상금에서 제외된다는 법리를 내세워 보상금을 낮추려고 합니다. 대부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평가 기준 시점을 최대한 앞으로 당겨 개발 이익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개발 이익이란 정비구역 지정이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등으로 인해 미래에 추가로 발생할 가치 상승분을 의미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보상금 산정 시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저희는 해당 재개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또는 거시적인 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치 상승분을 정당하게 보상금에 포함시켜야 됨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게 되는데요. 즉, 배제하여야 할 개발 이익과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할 가치 상승분을 명확히 분리하고 후자가 감정평가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전문 변호사가 개입했을 때 보상금이 실제로 크게 달라지는 핵심 지점입니다. 현금청사에서 실제 수령 금액은 단순히 감정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연가상금, 평가에서 누락된 도로 및 부속 토지 등 숨어있는 항목들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법이 정한 기간 내에 수용 재결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연 15%의 지연 가상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의뢰인이 부담할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을 조합으로부터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무조건 여러 사람을 묶어 단체 소송으로 진행하면 속가가 늘어나는 정도에 비하여 변호사 보수 한도는 적게 늘어나는데, 이로 인해 개별 의뢰인이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은 오히려 크게 줄어듭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개별 소송 등 최적의 소송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개발 현금 청산 절차는 감정평가에서 수용 재결, 그리고 보상금 증액 소송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평가,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을 깊이 이해하고 이 과정을 하나의 논리로 꿰뚫어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재개발 구역 내에서 현금 청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조합이 제시하는 기준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본인의 소중한 권리와 정당한 보상금을 온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고 치밀하게 법무법인 담정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